첫 번째 경기 이제 루턴 타운 대 이제 토트넘.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저 루턴 타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금 솔로몬이 이제 부상으로 인해 지금 장기 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리시치에 이어 솔로몬까지 이제 부상자가 나오면서 저 어느 정도 결장자가 더 늘어난 그런 토트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해외 축구랑 이제 MLS도 이제 미리 제가 다 드립니다. 이제 조합본을 미리 구매하신 분들께는 네,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일단은 네, 그거는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계속 한번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권승입니다, 구수님.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벌리 상대로 이제 홈에서 2대1 패배를 당하면서 이제 연승으로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 지금 현재 끊긴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에버튼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바로 이제 직전 경기 패배를 하면서 흐름이 끊긴 그런 루턴타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리버풀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지금 리그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에도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지금 성적 또한 지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개그라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일단은 네, 바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지금 바로 보내드렸으니까 네,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전송이 잘 안됐다 하시면은 저한테 이제 따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확인 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그라님. 자, 네, 아무튼 이제 계속 네, 이어서 분석을 진행해 보면은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시즌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 현재 좀 좋은 경기로 보여주면서 지금 성적 또한 좋은 상황이에요. 그쵸. 일단 이렇게 좀 성적이 좋아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으면은 수비가 지난 시즌에 비해 좀 많이 안정적인 게 크고, 그리고 이제 메디슨의 합류로 인해 이제 볼 흐름이나 좀 전개가 많이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경기력이 좋아지게 된 그런 토트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연 이런 좀 상승세를 언제까지 좀 이어갈 수 있을지가 좀 관심 포인트이기도 하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지금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네, 이제 전반적으로 좀 토트넘이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루턴 타운 역시 좀 최근 좀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면서 이제 공격에서의 좀 흐름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좀 토트넘 상대로도 루턴 타운이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좀 약간 어느 정도 좀 양팀 다 득점 기회를 잘 만들면서 좀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너무 토트넘이 압도를 하면서 좀 원사이드한 경기가 좀 되지는 않을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루턴 타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6일 정도 쉰 토트넘과는 달리 이제 3일 전 벌리와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현재 좀 토트넘에 비해 체력적으로 다소 열세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체력적인 면모를 봤을 때는 그래도 이거는 원정이긴 해도 지금 흐름, 경기력 모두 다 토트넘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토트넘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그쵸. 그리고 뭐 이거는 약간 좀 번외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사타구니 쪽에 지금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좀 이번 경기도 관리 차원에서 좀 출전을 한다면 좀 빠른 시간 내에 교체가 될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쵸. 네, 요거는 뭐 이제 약간 좀 TMI라고 볼 수 있지만 아무튼 네,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네, 토트넘 승 사이드를 보고 네, 요건 이제 2.5 기준은 네, 오버 라인 네, 오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트넘 승에 이제 2.5 기준 오버.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루턴 타운과 토트넘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 이제 풀럼 대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일단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기존 전력들의 결장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뭐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리그 내 지금 뭐 어떤 팀이랑 붙든 지금 전력상 거의 밀리는 경우가 지금 맞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거의 뭐 이제 루턴 타운보다 좀 더 우세하긴 하지만 그 외의 팀들한테는 좀 상대적으로 전력에서 많이 밀린다. 네, 이렇게 지금 세필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첼시 상대로 홈에서 이제 2대0 패배를 거뒀고, 그리고 이제 현재 리그 내에서 득점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이제 핵심 공격수였던 그런 미트로비치의 부재도 어느 정도 좀 크고, 그리고 최근 공격에서도 이렇다 할 그런 공격 패턴이 없다 보니까 좀 공격 전개 면에서도 다소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 지금 득점력도 많이 죽은 그런 풀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패 중으로 이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리그에서 승이 없을 정도로 현재 지금 경기력이 많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력이나 뭐 경기력적으로나 전부 다 지금 좋지 못한 그런 세필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네, 이것도 이제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 봤을 때 이제 풀럼이 좀 볼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필드가 워낙 이제 볼 점유율이 많이 낮다 보니까 그런 점유율 면에서는 이제 풀럼이 좀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느린 템포로 좀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경기 양상이 진행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풀럼 입장에서는 상대가 이제 최악체인 세필드다 보니까 이제 기존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쵸. 자, 하지만 지금 현재 풀럼의 그런 공격력을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세필드가 좀 라인을 내려서 수비적으로 나선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이제 세필드의 수비를 좀 뚫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풀럼이 그렇다 할 지금 공격 패턴이나 이런 공격력이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필드가 좀 작정하고 좀 지키는 식의 그런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풀럼 입장에서도 좀 득점이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좀 경기 양상도 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세필드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풀럼 사이드를 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약간 좀 대승까지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풀럼 사이드 보고, 하지만 이제 고배당으로는 한번 햄무 도전 경기,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이거는 저득점 라인 볼게요. 그래서 풀럼 승 햄무에 2.5 기준 얻는다.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버튼 대 이제 본머스.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큰 결장자 X. 그리고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주전 수비수 2명 정도가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볼 수가 있고, 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컵 경기 포함 이제 2연승을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최악체인 루턴타운 상대로 이제 홈에서 2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만한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뜻밖의 그런 패배를 당하다 보니까 좀 흐름이 다소 끊긴 그런 에버튼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금 리그에서 승이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아스날 상대로 이제 홈에서 4대0 대패를 당하며 여전히 좀 좋지 못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전력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지난 시즌보다 좀 강해졌긴 했지만 여전히 좀 성적으로는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성적도 좀 별로 좋지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전력을 강화시킨 게 약간 좀 머쓱할 정도로 좀 좋지 못한 그런 보너스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현재 이제 보너스 같은 경우에 좀 아이고 네, 좀 측면 수비가 좀 많이 허술해요. 네. 그리고 좀 뒷공간 역시 좀 자주 뚫리는 등 굉장히 좀 불안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이제 에버튼 홈에서도 좀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자, 물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지만, 자, 하지만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좀 문제가 있죠. 왜냐면 직접 뭐 루턴타운과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득점 기회는 어느 정도 좀 많이 만들어요. 하지만 이제 득점 그런 기회에 비해 골을 많이 못 넣으면서 굉장히 지금 골 결정력에서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 결정력에서 지금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지금 원정보다 홈에서 더 약간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지금 리그에서 4번의 홈 경기를 치렀는데 이제 홈에서 한 골밖에 못 넣을 정도로 지금 홈에서의 그런 골 결정력이 많이 좋지 못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빗대어 봤을 때 아무리 지금 본머스가 수비가 허술하다고 해도 에버튼의 그런 홈 공격력을 믿기는 좀 다소 어렵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 또한 이제 최근 에버튼이 본머스 상대로 이제 한 번 이긴 걸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어느 정도 밀렸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 홈이라고 해도 이거 에버튼 승을 믿고 보기에는 좀 다소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만약에 이 경기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번 본머스 프랜스 한번 도전해보거나 그리고 이제 고베당을 한번 무승부 도전 경기 이 정도로 한번 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본머스 프랜스 안 그러면 고베당으로 무승부 한번 잡아가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에버튼과 이제 본머스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 경기 도르트문트 대 이제 우니온 베를린. 자, 우선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네,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정도가 지금 결장 중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지금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챔스 경기에서 이제 AC 밀란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현재 좀 챔스 성적은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리한테 지고, 그리고 이제 이전 경기 이제 AC 밀란한테 이제 무승부를 하면서 챔스 성적은 다소 아쉬운 그런 도르트문트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리그에서는 3연승 중으로 나름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즌 극초반과는 다르게 좀 리그에서는 어느 정도 경기력이 오르는 그런 도르트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우니온 베를린은 근데 많이 심각하죠. 네, 현재 지금 6연패 중으로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고, 그리고 공수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진 상태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직전 브라가와의 챔스 경기에서도 이제 우니온 베를린이 이제 2대 0으로 리드하던 경기를 3대 2 역전패를 당하면서 지금 더더욱 우니온 베를린의 분위기가 좀 좋지 못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지금 부진을 하고 있는 그런 우니온 베를린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네, 요 경기도 이제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 봤을 때, 자, 일단 이제 우니온 베를린이 좀 최근 좀 볼 점유율이 많이 낮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볼 점유율을 위주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그 도르트문트가 점유율 면에서 더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좀 템포 조절하면 좀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도르트문트가 주도권을 가지면서 좀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양 팀 다 좀 측면 위주로 이제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좀 골 결정력이 더 안 좋고, 그리고 득점력도 많이 떨어지는 상태다 보니까 도르트문트가 조금 더 효율적인 공격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원정 그런 우니온 베를린의 그런 좀 안 좋은 공격력을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좀 더 도르트문트가 공격에서 두각이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최근 양 팀의 분위기랑 경기력도 많이 상반되어 있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도르트문트가 홈에서 우니온 베를린을 상대했을 때 전부 이겼을 정도로 굉장히 좀 상성상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여러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승패를 본다면은 그래도 도르트문트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석 결과로 보면은 도르트문트 승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네, 그래도 한번 오바보는 경기 네, 이 정도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르트문트 승의 2.5 기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치히 대 이제 보훔.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입니다. 네, 지금 이제 오르반이랑 이제 헬리스가 결장 중인 그런 라이프치히고, 그리고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네요. 자,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나마 양 팀의 좀 결장 다도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이제 맨시티 상대로 이제 3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맨시티 상대로 이제 점유율도 많이 밀렸고, 그리고 이제 유효슈팅도 거의 못 만들면서 굉장히 좀 일방적으로 밀린 그런 경기를 펼쳤어요. 네. 그러니까 맨시티 상대로 굉장히 뼈도 못 추린 그런 라이프치히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메른글라드바흐 상대로 이제 홈에서 3대1 패배를 당하면서 현재 아직까지 지금 승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내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팀으로 지금 굉장히 좀 수비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좀 양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뭐 아무래도 일단은 지금 라이프치히가 직전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굉장히 좀 많이 일방적으로 밀렸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보험 상대로는 많이 좀 우세할 것으로 봐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치히가 주도권을 가지며 좀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보험이 이제 원정에서 네, 잠시만요. 네. 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원정에서 강팀들 상대로 거의 좀 자기 진영에서 넘어가기 어려우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방코트 양상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도 있어 보여. 네. 그러니까 이제 보험이 좀 원정에서 이제 강팀 상대로 좀 전진성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전개 자체가 많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일방적인 경기로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보험이 또 많이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도 이제 공격 전개도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수비는 더더욱 엉망이기 때문에 현재 보험의 그런 원정 경기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한번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거의 2, 3일 만에 바로 경기를 뛰는 거기 때문에 다소 이제 체력적으로는 열세일 수 있지만, 그나마 약간 좀 다행인 점은 직전 챔스 경기를 이제 홈에서 치렀기 때문에 좀 원정에서 이제 치르고 이제 홈으로 돌아오는 팀들보다는 좀 더 체력적 부담이 덜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체력적으로 이제 보험에 비해서 다소 열세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뭐 영향이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뭐 양 팀의 경기력, 분위기, 그리고 뭐 상대 전적 또한 라이프치히가 홈에서 이제 보험 상대로 계속해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상성까지 고려를 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라이프치히 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라이프치히 승.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핸디론 마인승까지 한번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프치히 승, 마인승. 자, 아무튼 이제 이 경기까지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슈투트가르트 대 이제 볼프스부르크. 아이고, 조이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이제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정우영 선수가 이제 아시안 게임 차출로 죄송합니다. 아시안 게임 차출로 인해 결장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결장자 누수를 보면 주전 수비수 2명이 지금 못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현재 이제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기준 4연승을 기록 중으로 지금 굉장한 지금 상세를 타고 있죠.
그리고 현재 지금 이번 시즌 좀 최상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내 핵심 공격수인 그런 구이라시를 필두로 이제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현재 공격에서 굉장히 물이 오른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 약간 슈투트가르트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현재 원정에서는 2연패 중으로 이제 홈에 비해 다소 좀 성적은 좋지 못합니다. 자, 그래도 뭐 이제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이제 원정에서도 좀 반등의 그런 모습을 보여줄 그런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원정에서의 약간 성적이 좀 걱정되진 않는다. 네,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간략하게나마 봤을 때, 네, 일단 슈투트가르트가 좀 침투나 좀 측면 공격을 통해 어느 정도 볼프스부르크의 좀 수비를 적극적으로 좀 공략할 것으로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무래도 좀 슈투트 상대로 좀 수비 좀 역습을 통해 좀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을 할 때 좀 라인을 비교적 좀 많이 올리면서 이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슈투트가르트의 그런 뒷공간을 좀 볼프스부르크가 역습으로 인해 좀 어느 정도 노려보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템포가 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약간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을 볼 수가 있고, 현재 이제 분위기나 경기력 모두 슈투트가르트가 좋고, 그리고 이제 홈 이점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제 유리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볼프스부르크가 최근 원정에서 이제 죽을 쓰고 있다고 해도 절대로 일단 만만치 않은 팀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제 리그 내에서도 이제 수비가 좀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최근 볼프스부르크가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이제 3경기 2승 1무로 상성상 많이 좀 강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슈투트가르트가 이번 경기는 이제 평소와는 다르게 좀 다소 고전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는 해도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 지금 분위기 경기력 보면은 당연히 슈투트가르트긴 하지만 그래도 여론 약간 좀 볼프스부르크가 만만치 않은 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상성상 좀 어느 정도 밀리는 점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좀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슈투트가르트 햄무나 무승부 중에 하나 골라가는 경기. 네.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요거는 오바 사이드 한번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슈투트가르트랑 이제 볼프스부르크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세리에 A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벤투스 대 이제 토리노. 자, 일단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격의 축이라 할 수 있는 키에사와 블라호비치가 결장 가능성이 좀 많이 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선수 다 이제 부상으로 인해 결장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 정도가 지금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현재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2연승 중으로 지금 홈 분위기는 좋고, 그리고 사솔로 상대로 대패한 이후 지금 2경기 연속 이제 클린시트를 기록하면서 다시 좀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좀 다시 좀 상황이 좋아진 그런 유벤투스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2무 1패로 다소 다시 또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3경기 기준 1득점을 하면서 지금 골 가뭄에도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적도 별로 좋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그런 문제였던 그런 공격에서의 그런 좀 저조한 모습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토리노라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최근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자, 우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 홈에서는 좀 더 약간 공격적인 플레이를 통해 좀 득점을 많이 만드는 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이제 평소처럼 좀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키에사와 블라우비치가 결장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둘이 빠지면서 이제 경기가 진행되게 되면은 이제 유벤투스의 공격 전개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기존보다 더 답답한 공격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게다가 이제 뭐 토리노도 수비가 이제 세리에 내에서는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더더욱 키에사와 블라우비치의 그런 결장이 굉장히 좀 뼈아플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쪽. 그리고 이제 토리노 역시 최근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있어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키에사와 블라우비치가 좀 정상적으로 출전을 하면은 유벤투스 사이드가 더 나았다고 보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둘이 출전을 못하게 되면은 유벤투스의 승은 크게 메리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승패로 접근한다 하면은 승패보다는 그냥 고배당 자비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유벤투스 햄무 아니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격에서 이제 죽을 쓰면서 굉장히 좀 어렵게 갈 경우에는 무승부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경기.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이건 언더 볼게요. 네. 유벤투스 햄무 왈무 안 그러고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이제 유벤투스랑 토리노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제노아 대 이제 AC 밀란.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이제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그래서 좀 다소 결장자가 많은 그런 제노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AC 밀란 역시 주전 미드필더 2명이 결장을 하면서 좀 미드필더진의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네, 일단 이제 로프터스 치크와 이제 크로니치가 결장 중인 그런 AC 밀란이라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로마 상대로 이제 홈에서 4대1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우디네세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이제 추가 시간 막판에 이제 실점을 하면서 이제 아쉽게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자, 어쨌든 뭐 최근 좀 경기 내용적으로도 많이 앞서고, 그리고 결과 또한 좋은 그런 제노아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전반적으로 좀 경기력도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좀 기복이 심한 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런 약간 제노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일전 도르트문트 원정으로 가 이제 챔스 경기를 뛰었고, 이제 곧바로 이제 이탈리아로 돌아와서 이제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체력적으로 부담이 큰 그런 AC 밀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간략하게 나와 봤을 때, 일단 AC 밀란이 높은 그런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좀 어느 정도 좀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침투 플레이나 이제 측면 공격을 통해 어느 정도 좀 제노아의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좀 밀란이 그래도 주도하면서 공격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지만, 하지만 지금 밀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체력적으로 많이 열세기 때문에 이게 좀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에너지가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을 염두해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뭐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9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3, 4일 간격으로 6경기를 쉴 새 없이 이제 뛰었기 때문에 현재 좀 피로 누적이 굉장히 좀 클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최근 제노아의 기세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AC 밀란이 이번 경기에서는 다소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경기 내용적으로는 초반에 앞설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밀란 사이드가 그렇게까지 끌리는 경기는 아닌 것 같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제노아 프랜승 볼게요. 제노아 프랜승에 요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제노아랑 이제 AC 밀란의 경기가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에르디비시 한 경기가 알메로 시티 대 이제 발베이크.
자, 우선 이제 알메로 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발베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골키퍼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직전 아약스전에서 굉장히 좀 큰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의식을 잃었던 그런 바이센 선수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죠.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이제 알메로 시티 먼저 보면은 이제 알메로 시티 같은 경우에는 시즌 시작부터 계속해서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위트레흐트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첫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기에서는 전반까지는 양 팀 다 비등비등하게 가다가 이제 후반전에 위트레흐트 선수 한 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좀 알메로 시티가 이제 승기를 잡게 되었던 그런 경기라고 볼 수가 있네요. 어쨌든 좀 어느 정도 흐름 전환을 한 그런 알메로 시티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발베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연승을 달리며 이제 상승에 타다가 이제 직전 아약스 상대로 이제 3대2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전 골키퍼인 그런 바이센이 큰 부상을 당해 이제 의식을 잃어서 이제 경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바이센이 출전을 못하게 되면서 발베이크 입장에서는 주전 골키퍼 한 명을 지금 잃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타격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좀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알메로 시티 같은 경우에는 좀 롱볼 위주로 좀 플레이하는 경향이 많아요. 네. 그리고 여전히 지금 빌드업도 좋지가 못합니다. 네. 그리고 패스 또한 또 많이 부정확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전반적으로 약간 강등권 팀의 그런 스타일을 지금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좀 홈이라고 해도 좀 쉽게 경기를 좀 풀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지금 알메로 시티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발베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엄청난 상승을 탔던 트벤테를 잡았고, 네, 소지사랑님 반갑습니다. 네, 그쵸. 트벤테를 잡으면서 지금 연승 중이고, 그리고 이제 뭐 아약스 상대로도 이제 경기가 중단되긴 했지만 3대2로 뒤지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좀 동점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 좀 경기력에서 물이 오른 발베이크가 좀 더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좀 이제 발베이크도 이제 한 달 전에 비해서는 경기력이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물론 뭐 이제 알메로 시티가 발베이크 상대로 상대 전적이 많이 앞서긴 하지만 이 둘이 마지막에 붙었던 경기가 3년 전이기 소지사랑님 때문에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소지사랑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그러면은 이거 이제 분석 바로 끝나니까 분석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 축구 분석하기 전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지사랑님. 네. 자, 아무튼 네. 그러니까 너무 약간 좀 예전에 이제 붙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이 둘의 약간 좀 상대 전적은 크게 의미가 없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알메로 시티가 발베이크에 비해 크게 우세한 게 없다 보니까 이거는 만약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발베이크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거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제 발베이크 프랜스 2.5 기준 이건 오버 보는 경기. 네, 이 정도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알메로 시티랑 이제 발베이크의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끝이 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뭐 가장 관심이 많은 경기죠. 아시안 게임 결승전 한국 대 일본. 네. 그래도 요거는 한국승 볼게요. 네, 한국승 그리고 햄무. 아무래도 이제 분석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객관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경기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좀 약간 한국이 이겼으면 하는 마음을 다 해서 이제 한국승에, 그리고 한번 고배당으로의 햄무 도전 경기,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요르카 대 이제 발렌시아. 네, 오늘 발렌시아 프랜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그리고 이제 언더보는 경기. 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리강 이제 경기 메스 대 리스. 네, 요거는 이제 리스 승. 네, 요거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 네, 요 정도로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랭스 대 이제 모나코. 네,
요 경기는 이제 랭스 프랜스 이제 고배당으로 무승부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일단은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를 하고 저는 이제 바로 MLS 미국 축구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